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이제 9번째 강의인데 우리가 지금 대체 어디를 배우고 있고 어느 단계를 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우리는요, 우리 10학년 여러분 10학년 과학은 이제 너희들이 마지막이죠. 10학년 과학은 후배들은 새로운 교육과정의 과학을 배우게 될 텐데 10학년 과학은 크게 기원에 대한 것 플러스 현대 문명에서 과학이 끼친 영향. 그래서 여기가 1부고 2부야. 여기에 1단원부터 3단원이 있고 여기에 4단원부터 6단원이 있어. 선생님이 이제 교과서를 쓰지 않고 이제 유인물을 주거나 또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PPT 파일을 이제 주고 있죠. 지금 너희들 배우는 3단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특별히 이제 기원에 대한 부분을 좀 중요하게 좀 다룰 거고, 3화당 때는 이제 현대 문명에 끼친 과학적 어떤 이제 업적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제 주제 발표로 이건 이제 주제 발표로 이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가 이제 기원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나눠지죠. 우주의 기원, 우주, 뭐 빅뱅 기억납니까? 빅뱅, 허블 상수, 허블 법칙. 그 다음에 태양계의 기원, 태양계의 기원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케플러의 법칙, 그다음에 뉴턴의 운동 법칙, 어떻게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행성이 운동하느냐라는 거, 자전과 공전 뭐 이런 거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기원이야, 생명.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명 파트인 거죠, 생명 파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 파트를 배울 때 중요한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슈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생명 파트에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요 3단원 이제 3마당 이제 끝자락에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후속 연구 주제로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생명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웠던 게 뭐냐면 바로 이거죠. 생명을 이루는 요소죠. 생명을 이루는 기본 요소. 다 탄소로 이제 구성된 화합물, 탄소를 중심으로 한 화합물이다. 그래서 인지질, 뭐 세포막을 이루는 거, 뭐 핵산, 단백질, 뭐 등등등 이렇게 이야기 나눴죠. 두 번째는 이제 생명의 기원이야. 생명의 기원 가설이죠. 생명의 기원 가설. 오파린의 이제 가설, 오파린 가설. 특별히 이제 뭐 지난 이제 복습 영상에서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이제 키워드가 원시지구 상태였다. 굉장히 뭐 난폭한 어떤 지구였다가 현재의 지구가 됐다라는 이제 원시지구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밀러의 실험. 그러니까 오파린이 이야기한 거를 증명한 게 밀러죠. 밀러는 대표 이제 무기물에서 이제 유기물로 됐다라는 거 등등등. 그리고 원시 생명체가 어떻게 이제 또 이렇게 진화되었다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가설은 하나의 어떤 상상이죠. 상상이고 이 상상의 근본이 되는 어떤 그런 이제 세계관이 바로 진화론이죠. 진화다. 사실은 이 진화라는 표현은 진짜 변화거든. 진짜 변화는 우리 크리스찬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진화라는 이 단어 자체도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순서대로 하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거야. 생명의 연속성. 어떻게 생명이 이렇게 연속되어지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진화도 굉장히 분야가 많죠. 분야가 이제 다양한데 적어도 이제 생물학에서 이제 생명과학이라고 이야기하면 생물학적인 측면에서의 진화는 이제 하나의 종이 또 다른 종으로 진화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발을 이제 들여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우주의 진화적인 빅뱅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고, 뭐가 맞다, 너가 틀리다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이 생물학에서의 진화에 대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많이 이제 여전히 이제 어떤 생물 종의 진화를 주장하는 과학자들하고 이제 그 어떤 대면해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반증의 어떤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생명의 연속성.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연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를 닮은 자식이 태어나고, 또 그 자식은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또 그 부모를 닮은 자식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잖아. 이제 그럼 이제 생명이 연속되어진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우리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유전이라고 하는 거야. 유전. 근데 유전에 있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맨델이야. 맨델. 그래서 오늘 맨델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맨델은 그레고르 맨델이 이제 풀네임인데 맨델이라고 하죠. 맨델의 이제 유전 법칙이 중요한데, 이 맨델은 신부님이죠. 수도원의 어떤 신부님이죠. 신부님. 나중에 이제 수도 원장까지 이제 지냈고, 결국 수도 원장으로서 생을 이제 마감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맨델은 과학자인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과학자다. 과학자. 과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사실은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질이 가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또 신부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제 그런 길을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맨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빈 대학에서 두 가지 과목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생물을 공부하고요, 수학을 공부했어.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맨델이 정리한 유전 법칙, 그러니까 유전학에 있어서의 고전이죠. 이 고전적인 법칙은 유전을 배울 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제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게, 생물을 좋아했고 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정리가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자, 맨델의 이제 유전 법칙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몇 가지를 좀 정리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몇 가지 단어를 정리해야 돼. 형질. 형질은요, 얘는 형태와 성질의 줄임말이에요. 형태와 성질의 줄임말. 이게 형질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표현형.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지. 표현형이 뭐 둥글다, 뭐 주름지다, 이런 겉으로 딱 보이는 형질이죠. 그리고 뭐 노란색이다, 아니면 초록색이다, 초록색,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형.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알파벳 기호로 표현하는 게 유전자형이죠. 유전자형에서 뭐 라지알, 뭐 라지알, 스몰알, 라지와이, 스몰아이. 근데 선생님이 이 알파벳 기호로 표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라지알을 하나만 쓰지 않고 하나를 같이 쓴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에도 그런 건 알았던 것 같아요. 맨델이 이거를 이제 실험을 하면서도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실험하기 전에 알고 있었던 지식이 있을 거 아니야? 뭐가 있냐면, 양쪽 부모의 절반씩 적당히 섞여서 닮은 자식이 태어난다 라는 거 있는 거니까, 부모의 그 아빠나 엄마의 적당히 섞인다. 그러면 아빠한테서도 오고 엄마한테서 오니까 이게 쌍이라는 개념. 이렇게 그래서 아빠 엄마한테서 온 거라는 그런, 그래서 이 유전자를 표현할 때도 이렇게 한 쌍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맨델 당시에는, 좀 전에 얘기했는데, 맨델 당시에는 자식이 부모를 닮아. 어떻게 닮느냐? 부모의 형질을 절반씩 닮아서 절반씩 닮는 뭐 이런 게 이제 유행했죠. 혼합 유전이 유행했죠. 근데 이제 맨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리 통계학적으로 아주 이해가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어떤 수많은 어떤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멘델이 가져온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멘델은 한 쌍의 유전인자에 의해서 형태와 성질이 결정된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갖고 그런 이제 가설을 갖고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멘델이 신부로서 수도원의 신부로서 지내면서 뒤 텃밭에다가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텃밭을 가꾸면서 완두콩을 이제 활용했거든요. 완두콩이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텃밭을 가꾸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왜 완두콩을 사용했냐? 완두콩은 형질이 뚜렷해. 형질 뚜렷. 그러니까 어떻게 형질이 뚜렷하냐? 일단은 완두콩의 모양, 그다음 완두콩의 색. 그러니까 완두콩의 모양이 뭐 둥구냐 주름지냐, 색깔이 노란색이냐 초록색이냐 이렇게 형질이 뚜렷한 대비되는 형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완두콩이 실험 재료로 적합했던 거야. 이해되죠? 또 뭐 있냐면 콩깍지 있죠. 그 콩깍지의 모양, 콩깍지의 색, 그리고 꽃의 색, 꽃색. 완두콩이 달리기 전에 이제 꽃이 필 거 아니야. 완두꽃. 꽃의 색, 꽃색. 그 다음에 꽃이 어디에 달리는지, 꽃이 달리는 부위. 그리고 이 완두콩이라는 식물의 크기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7가지의 뚜렷한 형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험하기엔 제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실험을 통해 가지고 1865년 2월에 이런 이제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식물 잡종에 관한 연구죠. 이제 수도사가 실험한 결과를 과학 이제 논문에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주목을 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 당시 주목받지 못한 건 뭐냐면 1859년에 종의 기원이 발표되거든. 종의 기원,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종의 기원은 자연의 선택을 받은 것만이 살아남고 그리고 그 살아남은 어떤 그 유전 형질이 이제 자손에게 전달된다. 그럼 어떻게 자연의 선택을 받는 것이냐? 뭐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이 당시에 이제 과학계를 그 이슈를 점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멘델의 어떤 요 결과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나중에 후대 과학자들 1870년에 드브리스를 포함한 후대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 엄청난 연구 결과가 다시 이제 빛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까지 좀 살펴보고 선생님이 간단히 멘델의 유전 원리를 좀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멘델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둥근 완두콩, 또 주름진 완두콩. 그러니까 둥근 거 순종이야. 그러니까 둥근 완두콩이 나는 것들만 이렇게 얻으려고 어떤 밭에다가는 계속 둥근 것만 이렇게 서로 교배를 시켜서 키운 거야. 재배를 한 거야. 그럼 거기는 다 둥근 거야. 몇 번에 걸쳐서. 그러면 걔네들은 둥근 것만 존재하는, 그걸 둥근 거 순종 집단인데, 둥근 거 순종하고 주름진 거 순종, 둥근 거 순종, 주름진 거 순종을 같이 교배시킨 거야. 그쵸? 이걸 기호로 표현해볼게. 기호로 이제 R이라고 표현하는데, 쌍으로 존재하니까, 라지알, 스몰알. 그러니까 이 라지알은 둥글다라는 거야. 얘 스몰알은 이제 주름진다라고 하는 거. 사실 얘는 ROUGH, 러프한 거야. 러프는 거칠다라고 하는 거죠. 거칠다. 그러니까 이제 주름진 거는 거칠어 보이잖아. 그 거칠은 거야. 그 R인데 이 R을 쓰는 거야. 둥근 거, 주름진 거. 이해되죠? 자, 교배시켰어. 부모 한 쌍이니까 이 중에 하나가 일로 와. 얘도 하나가 일로 와. 라지알, 스몰알. 그러면 순종과 순종을 교배시켰을 때 얘는 라지알, 스몰, 얘가 어떤 모양이 나타나느냐. 이 둥글다라고 하는 표현, 그것도 표현되는 거잖아. 어떤 표현형이 나타나느냐에 이제 관심을 가졌더니 그 표현이 둥근 거야. 둥근 거. 그럼 무슨 얘기야?
둥근 거랑 주름진 걸 교배시켜서 뭐 약간 둥글지도 않고 뭐 주름지도 않고 뭐 이런 애매모호한 게 나타난 게 아니라 명확하게 둥근 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순종을 교배시켰을 때 잡종일대에서 드러나는 형질이 얘가 뭐냐면 얘가 바로 우성이야. 우성. 그래서 둥근 게 주름진 거에 대해서 우성인 거야. 우성. 그러니까 라지 R이 스몰 R에 대해서 이제 우성 형질인 거죠. 그쵸?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이게 바로 첫 번째 우열의 법칙이야. 첫 번째 우열의 법칙, 뭐 우열의 원리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건 나중에 좀 이야기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실험 뭐냐면 요거 잡종 라지 R 스몰 R과 또 라지 R 스몰 R 또 교배시키는 거야. 교배시켰더니 자, 라지 R 여기 라지 R 오고 또 라지 R 또 여기 스몰 R 여기 라지 R 얘 스몰 R 스몰 R 스몰 R 그러니까 이렇게 교배시키면 요 반쪽 그러니까 얘는 라지 R도 있고 스몰 R도 있죠. 얘도 라지 R이고 스몰 R 있고 그러니까 이 두 개 대 두 개니까 서로 교배시키면은 경우의 수가 4개 나오잖아. 그렇죠? 이렇게 4개 나오는 거죠. 4개 나오는데 라지 R 스몰 R 라지 R 스몰 R 라지 R이 스몰 R에 대해서 우성이니까 얘는 싹 다 둥근 거야. 둥근 거. 얘는 뭐다? 스몰 R 얘만 이렇게 주름진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둥근 것과 주름진 게 비율로 3대 1의 이제 비율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세요. 부모가 쌍이잖아. 이 부모. 자, 라지 R 스몰 R. 그러니까 라지 R 아니면 스몰 R이 자식한테 가는 거야. 라지 R이 일로 가던가 스몰 R이 일로 가든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둘 중에 하나만 두 개가 몽창 가는 게 아니라 둘 중에 이게 분리되어져서 각각 나누어져 들어가는 거야. 이것들이 정자나 난자 이렇게 생시세포를 만들 때 나누어져 들어간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두 번째 바로 분리의 법칙이야. 분리의 법칙. 선생님이 잠깐 멈춘한 게 뭐냐면 자, 이 잡종 1대야. 잡종 1대를 교배시켜 잡종 2대에서 3대 1의 이 분리비가 나타나는데 이걸 가지고 분리의 법칙이라고 이제 설명하는 어떤 그런 설명 이건 잘못된 거고 분리의 법칙은 뭐냐면 부모 이 쌍이 자식 때에 나누어져 들어가는 거야. 요 유전 인자가 나누어져 들어간다라고 해서 그게 바로 분리의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데 자, 그거는 좀 과제로 좀 제시하고 마무리할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독립의 법칙이야. 독립의 잘 보입니까? 독립의 법칙. 이 독립의 법칙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어떤 그 생각할 변수를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수업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 텐데 독립의 법칙이 무엇인지는 좀 조사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탐구일지에 내용 정리하면서 추가 조사를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요즘 길었지만 선생님 배경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멘델의 유전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유전학에서 기초이면서 멘델을 이야기하지 않고 유전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잘 배우면서 생명이 어떻게 연속되어지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